안녕하세요. 노란자화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재개발 공부가 아닌 한남뉴타운 투자 관련해서 방향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한남뉴타운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가이드가 있어야 되겠죠. 가이드는 저 노란자화상이 알아서 해드립니다. 한남뉴타운 절대 지지 않는 투자를 하라. 지지 않는 투자라는 건 뭐예요?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우선은 한남뉴타운 내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구역을 바꿔 타든 아니면 물건을 더 큰 평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갈아타고자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내가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을 때 실거주 2년을 못 채웠어.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구조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물건에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한 8억에 사서 지금 15억에 왔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팔았어. 팔면 내 손에 15억이 다 남아요? 아니죠. 세금을 따끈따끈하게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돈은 매매 금액에서 훅 빠진 훨씬 작은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 돈으로 어디 구역을 바꿨다, 어떻게 더 큰 평형으로 가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괜히 물건 베리고 몸 베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서 평형 업그레이드 내지는 구역을 바꿔 타는 거, 이런 거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예 팔고 다른 동네로 내가 뭔가 생각하는 게 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할 수 없겠지만요. 자, 그리고 내가 1주택이어서 비과세 조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시도해 볼 만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팔았어. 그리고 다른 물건을 사야 돼. 차비만 많이 들고 나한테 돌아오는 실익은 없더라. 자, 이 부분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1주택자인데 2년 이상 실거주 못했어. 이 얘기는 좀 전에도 드렸지만 양도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2년 이상 실거주를 했더라면, 자, 이거는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에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부터 소유하신 분이라면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구조가 됩니다. 다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적용되는 요율이 좀 낮아진다 뿐이죠. 자, 이런 것들은 좋아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즉 비과세가 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먹고 가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다 그러면은 먹고 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또 투자를 해야 돼.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투자해요. 자,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한남뉴타운 투자에 직결되는 얘기들입니다. 1주택이 있어. 그런데 나는 사이드 돈이 더 있어서 뭔가 하나를 더 투자를 하려고 그래. 둘 다 탐나네. 이게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버리기는 싫고 남이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싶고. 저는 그런데 혹시 안 그러신가요? 자, 이런 욕심들 때문에 사실은 순차적으로 팔고 사고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물건을 더 탐내더라 이거죠. 물론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울릴 수도 있겠는데, 자, 결론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비과세 조건을 갖췄다 그러면 내 거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갈아탈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제가 아주 많은 상담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내 건 아직 내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시세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여기에 왔어. 한남뉴타운에 왔어. 노란자화상하고 상담을 했어. 이 물건 너무 괜찮은데? 나 이거 살 거야. 어떻게 사? 돈이 없는데. 이거 계약은 했어. 계약금은 있으니까. 잔금을 언제 하실 건데요? 내 아파트 팔리면. 그게 언제 팔릴 건데? 언제 팔릴까요? 자, 그래서 내가 비과세 조건을 갖췄다 그러면 이거는 먼저 먹고 가자.
비과세는 먹고 가고 그러고 나서 내 수중에 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가장 베스트 물건에 투자를 하자 이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의 주제를 가이드라고 했어요. 한남 뉴타운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시라. 꼭 한남 뉴타운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 얘기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는 현재 현금 14억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적은가요? 그래 15억? 20억? 이걸 갖고 있는데 한남 3구역에 내지는 한남 뉴타운 각 구역에 뭔가를 사고 싶어 접근을 해보니까 25평형 배정 대상 물건밖에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나는 현재 주택이 있고 대출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 현금 범위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5평 우리 가족이 4명인데 우리 식구가 4명인데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적어도 34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14억에서 18억 정도 들어오는 현금으로 30평대 갈 만한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30평대 갈 만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뒤에 2, 3년 뒤에 돈을 모아서 왔어. 그러면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은 한남 뉴타운의 가치는 가격은 어떻게 돼 있을 거냐 이거죠. 그 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할까요? 그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돈을 모아서 갖고 오는 시간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간이 훨씬 더 짧다는 거죠. 3년 전에 20억이면 됐는데 3년 후에 왔더니 24억, 25억을 달래. 그러면 그 돈을 또 모아야 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사이즈에 매칭이 되는 적절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눈높이를 낮추십시오. 그 물건을 하세요. 그래도 안 되겠어? 그러면 딴 동네 알아보세요. 괜히 저 같은 중개업 하시는 분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피곤하고 우리 선생님도 피곤하고. 자, 이 연관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상하고 현실은 굉장히 괴리가 있죠. 자, 내 이상형은 연예인 한모 씨예요. 근데 내가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하고는 참 동떨어져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현실에 눈높이를 낮춰라. 현실에 맞춰라 이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재개발 공부를 미리 하고 오시라 이거예요. 재개발 공부 미리 하시라. 언제? 돈 모으는 동안 내지는 어떤 시장의 기류가 형성되기 전까지 공부를 먼저 하세요. 와서 저한테 물어봐. 뭐를? 저 재개발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걸 내가 초등학생을 대학생 수준으로까지 올려드려요? 그게 그렇게 해드렸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한번 잠깐 비례율이 어쩌고 부담금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잠깐 들어가지고 들을 때는 그래요.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된 분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아무리 좋은 물건을 이거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이 동네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베스트예요. 최고예요. 백날 떠들어봐야 계약도 안 되고 이 물건을 받아갈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릇을 만들어 오시라. 그게 뭐예요? 재개발 공부를 미리 하고 오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아주 좋은 물건을 소개를 했어. 근데 이게 내 현금 범위하고도 맞았어요. 내가 이거 계약하면 바로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안 돼 있어. 기회의 신이라는 그 신화에 나오는 사람 신? 그분 사진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분의 머리를 보면 이 뒷머리가 없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기회라는 거는 한 번씩 올 때는 나한테 올 때는 앞머리는 있으니까 내가 이걸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내 앞을 슥 스쳐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뒷머리가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이 기회가 나한테 왔는지조차를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자, 좋은 물건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해요. 꼭 저하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충분히 다 알려드렸는데, 물건도 가장 좋은 물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좋은 물건 있으면 꼭 소개해 주세요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좋은 물건을 소개를 해드려도 고민을 많이 해요. 집에 가서 누구랑 상의해 보고요. 부모님한테. 이런 좋은 물건은 오늘 또는 내일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그 물건이 사라지면은 그에 준하는 어떤 물건이 나와지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지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5층이 10억의 거래가 됐대. 그러면 나는 7층이야. 내 거 10억에 내놓는 사람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부터도 그래요. 5층이 10억에 팔렸어? 그러면 나는 한 10억 5천, 아니 11억쯤에 한번 내놔볼까? 호가가 움직이는 건 1, 200만 원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억대가 움직이게 돼요. 최소한 7, 8천. 주변을 살펴보세요. 제 얘기가 안 믿겨지신다면. 나한테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급매물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물건은 금방 사라진다. 그러면 나한테 좋은 물건이 나랑 비슷한 조건에 있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좋은 물건이라는 거죠. 그 물건이 이 노란자화상한테만 나왔다 라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기회는 눈앞을 스쳐 지나가고 그 기회가 한번 가면 다시는 잡지 못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남 뉴타운 내 구역, 몇 구역이 좋을까요? 이걸 물어보세요. 몇 구역이 좋긴 다 좋아요.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구역마다 입지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뭔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한남 3구역, 4구역, 5구역은 한강이라는 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꾸물꾸물 올라오는 게 바로 한강이죠. 많은 분들이 한강 조망권을 바라고 한남 3, 4, 5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한강 조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각 구역별로 사업 속도가 다 다르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각 구역의 매매가가 거의 비슷하더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그건 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몇몇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3구역이 빠르면 뭐 하는데 사업성이 안 좋잖아 라고들 하세요. 사업성이 좋고 안 좋고, 설령 사업성이 좋은들 뭐 해요? 사업이 20년 30년 늦어지고 그러면은.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업성 나쁠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뭔가가 발목을 잡고 있죠.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해진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자, 한남 뉴타운 몇 구역이 가장 좋느냐? 선생님이 살 수 있는, 선생님한테 다가온 기회, 이 기회가 맞닿은 지점이 가장 좋은 구역입니다.